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 문장은 혈액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뭔가 기억하려 하지 마. 뒤에 문장을 봐야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 그 뒤에 봐보자. 만약 가정의 상황을 얘기하지. 혈관벽이 손상되어 뭔가 여러 단계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슬래시로 끊어보자. 출혈이 생기면 끊고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끊어주고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두 번째 문장은 그냥 막는다가 아니라 막아야 한다라고 하고 끝나고 있어. 얘는 꼭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두 문장을 붙여보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이 새어나가는 건 위험하니까 출혈이 생겼을 때에는 응고가 필요해. 그래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해. 요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보자.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이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에서 혈액 응고에 대해서 얘기하니 화제는 혈액 응고인 것 같아. 여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너무 단어나 개념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기억하려고 하면은 막 중간에 내가 뭘 읽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정보는 어차피 반복돼서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문장에 정보가 많이 나올 때에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놓고 기억은 그 문장 자체가 전달하는 걸 기억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피브린이 모여 섬유소 그물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처리를 해놔. 뭐 표시를 해놓든. 왜 나중에 와서 찾아오기 편하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문장이 전달하는 바라는 거야. 문장이 전달하는 바가 뭐라고 했지? 문장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뒤에가 가장 중요하다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나 좋아해 너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오는 너를이 좀 더 강조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게 강조가 돼.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뒤에 오는 걸 기억해서 가는 게 더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 혈액 응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뒤에 오는 혈병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야.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여기 한번 정리해보자. 1문단의 앞부분은 혈액 응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혈액 응고에 대한 글인가? 싶고 뭔가 내용이 많이 나왔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서 가야 되는 건 일단 혈병을 만드는 거라는 거야. 이걸 잡고 그 뒤로 한번 봐보자.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데 도가 나왔지. 뭔가 동질이라는 거야. 뭔가 앞에 언급된 게 있을 거야. 여기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한 번 더 나왔을 거라는 거지. 혈액 응고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 두 번째 줄에 나왔지. 혈관벽. 그래서 여기 혈관 속하고 혈관벽을 연결해줘. 도가 나오면 항상 연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여기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혈병 중에 특수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애를 혈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혈병이 혈전보다 더 상위 개념이 되겠지. 그러면 혈전은 혈병의 모든 속성을 다 만족할 거야. 그럼 세 번째 문장에서 제시했던 그 혈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혈전도 똑같이 겪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 일단 봐보자. 이물질이 쌓여 이것도 여러 단계가 나오니 슬래시로 끊어보자.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끊고 그 부위에 혈전 침착이 일어나 혈류 감소가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러 단계가 쭉 나와 있어. 근데 이 상황은 뭐야? 이물질이 쌓인 상황이야. 그게 혈액 응고랑 같은 상황일까?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 아니 앞에서는 혈액 응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서는 갑자기 이물질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물질이 쌓였을 때 수많은 단계가 나오지만 여러 단계가 나오면 이제 그게 반복되거나 부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일 앞과 제일 끝을 기억하라고 했지. 이물질이 쌓여서 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 근데 이 두 개가 약간 독립된 상황이라는 거야. 이 두 개의 이 다른 상황을 어떤 게 좀 뭉쳐주는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지. 이러한 뭔가 앞에 나온 걸 받아주는 것 같아. 혈액의 응고 앞에 나온 적 있어? 여기 나왔지? 그 및 원활한 순환에 원활한 순환 연결되는 게 있을까? 얘랑 연결되지. 그럼 이 둘의 화제를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 뭉쳐주고 있다는 거야. 이건 중요하겠죠. 여기다가 형광펜 한번 쭉 쳐볼게요. 여기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어.
그럼 이 글의 화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두 개의 화제를 뭉쳐주는 비타민 K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럼 비타민 K의 역할이 우리가 설정하는 독해의 틀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 비타민 K의 역할에 딱 직결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알아 했어? 얘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 했어. 반대로 이 비타민 K의 역할에서 조금 벗어난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정보를 쌓는 거야. 결론적으로 비타민 K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다 기억하는 건 무리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잘 수용하고 정리해두라는 거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혈액응고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그 길게 복잡하게 나왔던 그 문장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기억하고 갈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반복되고 주제랑 직결된다는 거지. 요걸 그대로 끌고 이제 이문단어로 한번 가볼 거야. 보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이 두 개의 화제 중에 뭐랑 관련이 있어? 앞에 나온 화제인 혈액 응고랑 관련이 있지.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그럼 얘는 비타민 K로가 이름 지어진 계기 혹은 비타민 K가 발견된 계기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 혈액 응고랑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직접적으로 알겠어? 딱히 나온 게 없지. 여기 나온 거는 그냥 지방에 녹는다는 거 정도뿐이야. 얘가 만약에 중요하면 뒤에서 계속 부연이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문제에는 출제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이런 거에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 했지. 그래서 여기서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이랑 명명에다 밑줄을 쳐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를 봐보자. 혈액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요 문장 혈액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비타민 K에 대한 내용이니? 그건 아니지. 이런 게 뭐라 했어? 정보 세팅이라 했지. 정보를 깔아주는 거야. 왜 이걸 깔아줄까?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일단 혈액응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혈액응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제시하겠지.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잘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비타민 K의 역할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좋아. 봐보자. 연쇄 반응이니까 여러 단계가 나올 거야. 우선 일단 순서를 표시할 생각을 해야겠지.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유. 그다음에 2번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여기다 2번 써주고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꾼다. 트롬빈은에다가 3번을 써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문장은 비타민 K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연쇄 반응이 끝난 것 같아. 그럼 연쇄 반응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왔어. 그리고 결론이 뭐야? 피브린이 만들어진대. 근데 피브린이 혈액 응고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딱 와닿지 않잖아. 피브린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피브린 나온 적 있니? 1문단에 나왔지. 1문단에 그 길게 복잡하게 나온 그 세 번째 문장에 나왔어. 그러니까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그물이 되고 섬유소 그물이랑 혈소판 마개가 뭉쳐서 저 혈병이라는 애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요 연쇄 반응이 먼저 일어날까? 아니면 저 혈액 응고 요 앞에 나왔던 1문단의 내용이 먼저 일어날까? 얘가 먼저 일어나겠지. 얘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저 혈병의 부품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순서가 앞에 나온 게 더 나중에 일어나게 배치가 되어 있어. 그래, 이거 정리를 한번 해두고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화제인 비타민 K의 역할이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한번 봐보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어쨌든 화제랑 관련된 거니까 형광펜 한번 쳐볼까? 쭉 그 문장 전체에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요 두 단계가 활성화지. 얘네가 활성화된 이후라고 했어. 그럼 얘 활성화에 관여하는 비타민 K야. 그럼 비타민 K의 작용이 먼저 일어날까? 1, 2단계가 먼저 일어날까? 비타민 K의 작용이 먼저 일어난다라 볼 수 있겠지. 이 활성화에 비해서 비타민 K의 작용이 더
먼저 일어나. 일단 이거 확인했어. 비타민 K가 활성화를 시켜주나? 뭐 시켜준다면 어떻게 시켜주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좋겠지. 그 다음에 활성화가 이제 뭔지 설명을 해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봐봐. 칼슘 이온과의 결합이야. 결합 혼자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얘는 칼슘 이온하고 뭔가 좀 다른 무언가가 결합을 할 거야. 뭔지 잘 모르지. 그건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그럼 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애가 뭐야? 혈액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지. 아, 혈액 단백질하고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구나. 혈액 단백질 앞에 나온 적 있을까? 단백질로 이루어진 혈액 응고인자들이라고 나왔잖아. 아, 그럼 여기 나온 애들이 혈액 단백질이군. 이해되지? 얘하고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 게 활성화야. 비타민 K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관여하는 거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뒤를 봐보자. 이렇게 얘네가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된대. 그럼 얘는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활성화가 될 수 없어. 이게 전제야. 그럼 카르복실화가 먼저 일어날까? 활성화가 먼저 일어날까? 카르복실화가 먼저 일어나고 활성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요 쭉 연쇄 반응을 거쳐서 저렇게 만들어질 거야. 순서가 완전 거꾸로 써 있어. 그리고 여기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지?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이렇게 전환되는 것으로 얘기한다. 말한다. 이렇게 정의된 문장은 분명히 출제될 수 있어. 애초에 모든 부분이 출제될 수 있어. 지금 지문이 짧아. 근데 얘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감마 카르복시 뭐 저쪽 이런 거 기억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표시를 하라고. 표시를 하고 주제랑 직결된 내용을 위주로 끌고 가라는 거야. 아, 카르복실화의 정의랑 그 다음에 활성화의 정의가 나왔구나 여기서. 요거를 잡고 그 뒤로 가보는 거지.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화제가 나왔으니까 요 문장에 형광펜을 쳐보자.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럼 비타민 K가 뭘 한다는 거야? 카르복실화를 해준다는 거지. 그럼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어떤 작용을 하니? 비타민 K는 카르복실화를 해.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쭉 연쇄 반응을 거쳐서 피부린이 만들어지고 얘가 이 혈변과 혈전의 부품과 같은 애가 된다는 거야.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문단에서 망한 애들이 엄청 많아. 글을 어렵게 내는 방식이기도 해. 내가 만약에 너를 뭔가 설명시키고 싶어. 그러면 잘 봐. A, B, C, D 요렇게 그냥 써주면 돼. 일어날 순서대로 난다라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시험을 위한 글이야. 그럼 이렇게 내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막 섞어. D, B, A, C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을 때 얘를 다시 정리해줘야 돼. 그럼 이런 정리에 필수적인 태도가 무엇인가요? 항상 이렇게 순서가 섞여 있으면 순서가 섞였다라고 제시하는 표지들이 있어. 여기 카르복실화 되어야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앞이랑 연결해서 과학기술은 순서를 재배치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진짜 중요한 얘기야. 항상 이걸 고려해줘야 돼. 하지만 얘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뭘 기억하면 돼? 주제랑 직결되는 애를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비타민 K는 카르복실화를 시키고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작용한다는 얘기야. 요걸 잡고 그 뒤에 문단을 봐볼 거야. 일단 우리가 1문단에서 잡은 화제 중에서 여기 비타민 K의 역할 중에 이 혈액 응고랑 관련된 건 이미 확인을 했어. 아, 카르복실화를 시켜줘서 혈액 응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줘. 그럼 이물질이 쌓여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이 원활한 순환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지. 좋아. 3분단은 그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야.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K2로 나누어진다. 일단 K를 K1과 K2로 나누고 있어.
내용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비교가 될 때에는 뭘 하라고 했지? 항상 대립 지점을 잡으라 했어. 대립 지점이 뭐야? 이 두 개의 대상이 어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잡으라 했지. K1과 K2 어떤 지점에서 비교하고 있을까? 얘는 어디에서 합성되고 생성되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얘네가 뭐 구체적으로 뭐 식물에서 만들어지냐 동물 세포냐 이건 나중 단계고 일단 어디에서 비교하는지 잡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뭐 식물 이런 거 물으면 어떻게 하면 돼? 찾으면 되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뒤를 보자. 녹색 채소 등은 식물에서 합성되니까 K1을 충분히 함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식단에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하고 문단이 끝났어. 아니 그래 K1 그래 혈액 응고에 작용하는 거 알겠어. 또 얘는 뭐 식물에서 만들어져서 일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대. 일반적으로 충분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 아니 이거 K1과 K2를 나눴는데 여기서 왜 문단이 끝나지? 이 K2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항상 고민을 해줘야 돼. K2는 뭘까? 글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눈 다음에 한쪽만 얘기하고 끝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얘는 K1을 구체화하는 거야. K1과 K2를 나눈 다음에 이 글은 K1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할 수도 있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K1은 혈액 응고에 작용을 한다 했어. 내가 만약에 글을 써준다라고 치자. 그냥 K1을 구체화한다라고 쳐. 혈액 응고에 작용을 한다며. 그럼 왜 여기서 나눠? 이 문단 시작할 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이 문단이 혈액 응고랑 관련된 건데 그럼 얘는 일단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K1과 K2를 나눈 다음에 K1은 설명을 해. 근데 K2는 이미 설명이 됐어. 막 K의 특징으로서 언급됐을 수도 있어. 이거 미토콘드리아 지문에서 나왔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지. 그 K1과 K2가 나눴는데 K2는 이미 언급된 거. 근데 얘는 지금 뭐 충분하거나 부족하거나 관련해서 전달한 게 없어 지문에서. 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겠지. 세 번째 케이스 K1과 K2를 나눈 다음에 이 K2는 설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문단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 그럼 어디서 나온다? 뒤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우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 아, K2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물질이 쌓인 거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걸 다 끌어다가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K2가 저거랑 관련이 있나? 이물질이 쌓이는 거랑? 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안고 사문단을 가는 거지. 사문단 보자. 그런데 뭐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야. 혈관 질환과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여기서도 뭔가 병렬의 표시를 딱 제시해. 얘가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칼슘의 역설 뭔지 아니? 잘 모르지. 그럼 아마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여기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는 주제인 비타민 K의 역할이라는 거야. 아마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겠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 단계가 나올 것 같으니 슬래시로 끊어.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끊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끊고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문제점과 해결에 대한 글인가? 일단 문제점이 뭐야?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으로 뭘 한다 했어? 칼슘 보충제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칼슘 보충제를 먹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글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 그 상태에서 한번 일단 밑에를 봐보자. 하지만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랑 다른 것 같아.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이거 왜 먹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기 때문에 먹는 거야. 칼슘 보충제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니? 근데 골밀도가 변하지 않잖아.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여줘.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어떤 의미지? 잘 모르지. 그거에 대해서 뭐 부연을 해줄 거야.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그래서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높아져가지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석회화가 발생을 해. 그리고 혈관석회화가 발생을 하면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혈관 질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앞에 저 1문단에서 제시가 됐지. 이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는 거 1문단에 나왔고 그게 뒷부분에 나온 거니까 얘는 뭔가 K2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원활한 순환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지. 그 생각을 하면서 비타민 K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뒤를 봐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가 MGP라는 이 혈관 석회화가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된대. 근데 얘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이건 앞에 나왔지. 얘는 부작용이야.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었는데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뭔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게 이 칼슘의 역설이겠지. 요거랑 관련해서 이 혈관 석회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MGP라는 애인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니까 MGP는 비타민 K가 활성화를 시켜줘야겠지. 카르복실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작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부터 그 문단 끝까지 쭉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 비타민 K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뭐다? MGP라는 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돕는 거야. 카르복실화를 시켜주겠지. K2가 아마 이거에 관련해서 기능을 할 것 같아 생각을 하면서 5문단을 보자.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이건 비타민 K의 특징이니까 둘의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K1은 간세포에서 이게 사실 이 문단에 나오긴 했는데 이걸 실제로 읽을 때 찾기는 좀 힘들어. 그냥 넘어가자.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요건 좀 잡아주면 좋겠어. 그 외의 세포랑 연결될 만한 애가 있을까? 이 MGP라는 애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어? 혈관 근육세포에서 생성된다 했어. 그럼 좀 연결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플러스 활성이 높다라고 했어. 이 K1과 K2 나눈 거 여기 적어놨으니까 요 밑에 그냥 부연해서 쓸게. 활성이라는 지점에서 비교를 하고 있군. 대립 지점을 확보를 항상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혈액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굳이 간세포 기억 못해도 어차피 너무 무리한 거 다 찾아갈 수 있게 힌트를 줘. 우리가 꼭 앞에 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건 보조사 도가 나왔을 때겠지. 얘에 의해서 어쨌든 활성화는 이제 K1이 담당하고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그럼 혈관 근육세포 MGP 그다음 요 칼슘의 역설과 관련된 건 K2가 되겠지.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했어. 왜 그렇게 했어? K1은 일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했어. 근데 K2는 어떻대? 일반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2가 합성되고 생성된 그 동물성 식품이나 발효식품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글은 이렇게 요 앞에서 요 내용을 찍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 혈액 응고랑 관련된 건 K1, 그 다음에 이물질이 쌓인 건 K2로 병렬 구조로 쭉 제시가 되고 있어.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뭘까? 병렬 구조를 찾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독해의 틀을 가지고 정보를 쳐내는 거야. 여기서 정리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아. 일단 첫 번째로 요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이 순서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되지. 이걸 기억하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정보량이 치여서 글을 읽다 망했을 거야. 또
이 칼슘의 역설과 관련해서도 정보 세팅이 상당히 길지. 그래서 얘네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독해 목표에 끌고 와서 독해 틀에 끌고 와서 붙여서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문제에서 어디를 묻는지를 확인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 1번하고 2번은 해설지에 썼으니까 이거는 해설지를 봐주면 좋을 것 같고 3번하고 4번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추론 문제에 나온다 했어. 어차피 내용 일치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라도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추론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글을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적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추론 문제에서 묻는 지점을 보면 조금 더 쉽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볼 수 있지. 일단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많이 고른 선지가 1번이야.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간세포. 얘는 합성 생성이 아니라 활성과 관련이 있지. 그럼 이 1번 선지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글을 읽을 때 대립 지점을 명확하게 잡으라는 이야기야. 답은 4번 선지야. 3번에. 왜 4번이 답이냐? 저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 뭐예요? 카르복실하죠. 그 K1과 K2의 공통점은 K라는 점에서 둘 다 카르복실화의 작용을 하겠죠. 아, 결론적으로 이 순서 배치를 묻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 그 4번 문제도 비슷해. 4번의 답은 3번이야. 나머지 선지는 해설지에 있어. 해설지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는 혈액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얘는 활성화랑 관련된 거지. 그럼 3번 선지가 활성화를 억제하나 봐야 돼. 근데 다 보면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했어. 트롬빈의 작용. 트롬빈 기억 못해. 가서 찾아봐야 돼. 어디에 나왔겠어? 연쇄 반응에 나왔겠지. 연쇄 반응 어디에 해당하니? 트롬빈의 작용은 3번에 해당하죠. 그쵸? 근데 3번을 억제를 아무리 해도 활성화 어디서 일어나? 1번, 2번에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 앞 단계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는 순서를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순서 배치가 중요해를 얘기해주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과학 지문을 풀 때 여러 단계가 나오면 여러 힌트들이 있어. 재배치를 해야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연결해서 순서를 배치해주고 그 정보,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 치이지 않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주제를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 지문 풀이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지문 이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